우리 그저 지역의 아주 뜨거운 난제. 오송 역세권 개발 문제는 우선 10여 년째 지체됐던 문제잖아요. 이게 땅값이 계속 오르고 세종시로 또 많이 분산이 되니까요. 저녁 때 썰물처럼 빠지고 정주 기능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카지노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우리가 그 선입관이 나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부가 같이 서비스 산업 바로 조심하셔야 되는데 화성 경마장 만들고 아니에요. 이런 어떤 두 번째 주제는 청주국제공항. 다른 공항 같은 경우는 많이 살아났는데 청주공항만 유독 정체 상태죠. 이것도 지자체장이 잘못합니다. 화물 운송에 대한 이 청주 거점공항 이거 반드시 돼야 된다. 근데 이번에 예타면제 전북이 신청한 예타면제 사업 중에서 새만금 공항이 포함이 됐거든요. 그럼 신형타가 이제 등장을 한 거죠. 여전히 부정적 시각이 많은 무예 얘기입니다. 예. 흥미는 한 번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르는 걸 룰도 잘 모르고 있는데 쳐다보고 있다. 잘 안 되잖아요. 제 주변에 갔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었는데 그런 광기문 명예 대회장을 위촉하셔서 좀 탄력을 좀 받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무예마스터십 대회장으로 가게 됐다 했는데 뒤에서 어르신들이 미리 수근수근 하셨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신용환 교수님, 최용현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교수님도 그렇고 변호사님도 그렇고 숙제 좀 이건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라는 숙제들 한두 가지는 좀 갖고 계시죠? 많죠. 뭐 정말 많으시죠. 여러 가지가 지역의 있죠. 숙제 그렇죠? 예, 근데 개인적인 숙제가 거 있지만 많죠. 네. 충북 지역에도 풀어야 될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이 좀 여러 가지 있어요. 자꾸 이제 해묵은 해가 바뀌면서도 풀리지 않는 거의 12년째죠, 12년째. 12년째. 적폐 말고 적채?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의 지혜라는 표현을 좀 써가면서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지역의 숙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법까지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잊혀진 오송 역세권 개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게 KTX 세종역 신설 논란 때문에 이제 막 시끄러워지니까 일부에서는 가려져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부에서는 무슨 소리야, 그거 끝났어, 정지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일부에서는 아닌데 민간에서는 활발한데 뭐가 맞는 겁니까? 일단은 뭐 이 세종 오송 역세권 개발 문제는 우선 10여 년째 이제 지체됐던 문제잖아요. 2005년도에 충북도에서 공영 개발 방식으로 개발을 하려다가 사업자 선정을 못해서 실패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주도로 넘어갔죠. 지주들이 이제 조합을 만들어서 민간 주도를 했는데 이것도 내부 갈등하고 사업자 시행사 선정이 힘들어가지고 거의 이제 포기 상태였다가 최근에 이제 세종역 신설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니까 오송 역세권 개발 지체에 대한 책임 문제가 다시 불거졌죠. 예. 현재는 이제 새로운 그 조합에 민간 개발을 하는 새로운 조합의 새 집행부가 선임이 됐고, 시에서도 원래 작년에 끝나는 건데 이거를 9월까지 더 연장시켜서 실시계획 인가를 그때까지 연장시켜서 2019년 9월까지 그때까지 갖고 오면 해주겠다, 이렇게 이 상태로 돼 있는 거죠. 밤에 혹시 오송역 주변 가보셨어요? 저는 저녁에? 뭐 갈 일이 크지 별로 없어서 하나 이상한 점이 있죠. 지금 보시면 예. 오송역의 산단, 이 산단은 이미 이제 개발돼서 옛날 중복리 일대가 다 지금 산이 다 평지로 이제 예. 산단으로 개발돼 있고 3산단도 지금 뭐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예. 이런 상황인데 산단은 꽤 인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왜 정작 오송은 역은 역 주변은 역세권은 예. 역세권에 이제 아파트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상가도 있고 예. 역세권은 왜 발달하지 않을까? 거기 왜 그렇죠? 이상하죠. 지자체에서 해도 안 되고 민간이 그렇죠. 해도 안 되고 뭐 답은 이제 뭐 여러 원인도 있고 있겠지만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결국은 정주 기능이죠. 정주를 해야 소비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일단 인구가 급속도로 늘질 않죠. 오송에. 예. 그리고 정주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패스 지나가기만 하는 거죠. 야. 내려서 소비도 하고 각종 거기에서 다시 승수가 창출이 돼서 예. 또 다른 소비로 확대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지 이제 도시가 발달하게 되는데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게 어제 오늘 얘기라면 사람들이 더 네. 심사숙고할 기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네. 한동안 벌써 시간이 지났고 그러면 어느 정도 평가가 다 끝났고 네네. 그래도 정주 여건을 사람들이 찾는 거라면 뭔가 좀 거의 부족하다. 일단 라고 판단을 내린 그렇죠. 거고. 정주 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에 따라서 우리나라 도시가 발달했잖아요. 서울도 대치동 왜 떴느냐 하면 뭐 사교육 그쵸, 뭐 그쵸. 이렇듯이 그쵸. 교육에 따라서 이제 많이 어떤 이사도 가고 이동도 하는데
뭐 단적으로 인근 세종 같은 경우에 좋은 명문 학교들이 막 지금 생겨나고 네, 고위 공무원들 자녀들이 비슷한 학교에 이렇게 가면서 또 뭐 명문 학교 아닌 명문 학교가 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인구의 빨대 효과를 우리가 또 뺏기기도 하고 산단이 발달했는데 그럼 산단에 근무하는 분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오송에서 다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네요, 참. 그러네요. 근데 예를 들어 식약처라든지 이런 상당수의 이 정부 공기관도 마찬가지고 예. 서울에서 이제 SRT로 45분, KTX로 SRT. 40분밖에 안 걸리다 보니까 서울역 주변에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사고 출퇴근을 한다든지 이게 교통 여건이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또 버스를 사실은. 저 관용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하게 하니까 당신들끼리 돈을 걷어서 자체적으로 그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관광버스를 한다든지 하다 보니까 저녁 때 썰물처럼 빠지고 정주 기능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역세권 발달이 그러면은요, 조금 어렵다. 일단은 뭐 네. 아파트하고 산단을 빼고 오송역 그 자체 주변만 얘기한다면 이제 새로 민간조합에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됐고 그 다음에 실시 계획 인가를 9월까지 연장을 줬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탄력은 이제 받기 시작을 했는데 다만 시행사 선정 문제는 아직까지도 안 됐던 거고 이게 땅값이 계속 오르고 세종시로 또 많이 분산이 되니까는 시행사 선정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600억 원이나 개발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만드는 것도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9월까지 시한을 연장시켜줘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거예요. 처음에 이제 쭉 경과를 설명해 줬듯이 처음에 공영 개발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영 개발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수용이 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지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죠. 그 뒤로 땅값이 폭등을 했죠. 그럼 지금 이제 600억 원을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는데 펀딩을 받아야 되는데 땅값이 올라간 상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원가도 많이 들고 하니까 또 안 맞아. 사업성 수익성이 안 맞죠. 또 여기서 또 공교롭게도 또 세종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성 수익성이 안 맞는 중에 자꾸 세종시로 인구가 가고 세종시 부동산 값이 뛰고 하다 보니까 정작 저희 오송은 사람들이 투자를 그러면 1순위를 이쪽을 자꾸 쳐다보는 거죠, 세종을. 그렇죠. 이제 그런 아쉬움과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오송 발전이나 오송 역세권 개발, 오송역 활성화 문제를 오송 주민이나 오송역 부근에 땅을 가진 지주들만을 이익을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청주공항과 더불어 오송역이라는 건 청주의 아주 그 발전의 기점이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송역세권 발전, 오송역을 활성화시키는 건 모든 도민, 우리 청주 시민들의 모든 사람들이 혜택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요번에 기왕 강호축이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됐으니까 복합 환승센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 이미 이제 경부와 호남 축은 이제 지나가고 있잖아요. 분기점으로. 그런데 이제 충북선 복선화까지 이루어지면 이게 이제 고속 열차로 바뀌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약간 완행 스타일이지만 그러면 여기가 이제 경부, 호남, X축을 다 잇는 복합 환승센터가 건설이 돼서 여기에서 내려서 조금 어떤 소비 기능도 좀 일어나고 또는 정 안 되면 역 주변에 거대 매머드급의 예를 들어 강남 터미널 신세계백화점 뭐 이런 것들 또는 서울역 주변 이런 것들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어떤 거점, 출발점, 중간 환승이지만 또 새로운 출발점이 돼서 소비 기능도 일어나고 그런데 지금 복합 환승센터에 대한 논의는 초기에 조금 있다가 2017년에도 계속 학계에서도 그렇고 건설업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단이 돼 있단 말이죠, 지금. 일단은 뭐 도나 시에서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고 공영개발이 이제 무산된 이유로 그걸 방치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전 도나 시에서 이제 TF팀도 구성하고 뭐 특위도 만들고 해서 오송 역세권 개발을 본격적으로 해보자고 하는데 문제는 저는 그래요. 민간 개발 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신 교수님도 공약 중에 옛날에 뭐 지방선거 공약 중에서 공약을 기억하신 게 있어요? 컨벤션 오송의 컨벤션 센터나 이런 거 만들어서 이 지리적 이점이 있잖아요. 중앙에 딱 국부의 중앙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고. 마이스 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민간 개발 방식에서는 이 마이스 산업 육성에 커다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분들은 사익을 위해서 개발하는 거지 공익을 위해서 우리 충북도나 청주시로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일부에서는 어떤 얘기도 좀 하냐면 지금 강호축 얘기가 있어서 부음이 좀 올라가고 충청권에 고속화 철도가 좀 만들어진다는 얘기도 막 있고 예타 면제 막 이런 얘기도 있을 때 이때 어떻게 하든지 오송 역세권 개발을 이전에 못했던 것들을 같이 좀 끼워 넣어서 그런데 도나 청주시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민간에서 뭔가 맡겨놓고 해가지고 와라.
기간이 끝나면 무슨 지구지행 해제하겠다 네. 이런 게 대책이라고 굉장히 내는 것이. 소극적인 거죠. 실제 이제 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이 강호축 논의와 맞물려서 사실은 같이 받아야 될 사업이잖아요. 건설비가 아주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약 3천억에서 4천억 규모 전체 개발을 했을 때 근데 환승센터의 함정이 또 있잖아요. 내려서 환승만 하면 저희한테 떨어지는 또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주변에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를 결국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려서 뭔가를 하고 다시 갈 수 있게 그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어야죠. 일단 청주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주시에서도 TF를 구성하고 충북도에도 특위를 구성을 했는데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만 했지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뭐가 있냐. 그뭐 시시 계획인가 시한만 연장해주고 너희들이 해와라. 아니면은 아예 지구도 해제해버리고 조합까지 해체하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이렇게만 그럼 또 만세불 말이죠. 협박 비슷하게. 근데 이게 과연 조합에서 그럴 능력이 되냐는 거죠. 사업자 선정하고 하는 것이 거의 힘들지 않을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었는데 이런 사안일수록 뭐 내일 이렇게 따지지 말고 도민들이 또 시민들이 좀 합심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좀 되고. 일단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이제 해법 지자체 나서기도 하지만 정주 기능에 대해서 강화를 하려면 결국 교육에 대한 솔루션을 하나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 생각에는 자꾸 이제 무슨 뭐 카지노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우리가 선입관이 나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21세기 4차 산업혁명 등등으로 가다 보면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들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는 대부분 서비스 관련된 거예요. 그것도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또 봐야 될 것이고 그 알겠습니다. 발언 조심하셔야 되는데 화상 경마장 만들고 아니에요. 그런 어떤 투기성 노름의 어떤 그런 장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가 마카오나 라스베가스를 놀러 가는 게 저는 할 줄도 몰라요. 근데 그거 뭐 이거 타짜들 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종합적인 엔터테인,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 다 있는 거고 컨벤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또 거기에다 교육, 국제학교 이런 논의, 특구 이런 논의도 그 공항과 우리 청주공항과 연계해서 오창, 오송 어떤 하나의 그 벨트로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저 지역에 아주 뜨거운 난제, 이게 뜨겁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빠지지 않는 그 숙제가 또 하나 있어요. 청주국제공항 얘기거든요. 네. 그두 번째 주제는 청주국제공항 봄은 언제쯤 이렇게 적어봤는데 사실은 그 사드의 중국 그 사드 보복 이후에 한참 좀 좋아지는 듯 하더니 갑자기 그냥 급전직하 해가지고 근데 다시 이게 헤어나지 다른 못하고 공항 있어요. 같은 경우는 많이 살아났는데 청주공항만 유독 여전히 좀 어려운. 뭐 정체 상태죠. 이것도 지자체에서 잘못한 거예요. 일단은 뭐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정책을 어떤 만약에 뭐가 잘못되면은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청주공항 문제도. 청주공항에 이제 숫자적으로 한번 보면 2016년에 약 280만 명 나왔다 숫자. 연 이용객 280만 명 피크를 찍었어요. 16년에. 그때 이제 약 61만 명의 외국 관광객들이 이제 같이 이용을 했고 나머지 이제 내국인이 했는데 물론 중국 관광객이 98% 정도 됐어요 당시에. 중국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중국 관광객들이 왜 청주로 와요? 김포도 있고 부산도 있고 뭐 인천도 인천 있고. 영종도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저가 항공들이 많이 왔어요. 오면 어떻게 하느냐? 관광차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가 또 서울 다른 명동, 롯데 빠져나가니까. 뭐 이런 쇼핑 면세점으로 막 가요. 그리고 대부분 저가 항공들이 청주에서 숙박을 하더라도 4만 원부터 7만 원을 요구를 하는데 금액을 딱 그게 잡아놓고. 조식 포함한 금액이에요. 그러면 아침만 먹고 또 다시 서울로 또 명동으로 또 갑니다. 전국적으로 공항만 있지 더군다나 군사 이 복합공항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주변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이나 김포를 보시면 영종도도 주변에 호텔, 칼호텔이라든지 쭉 이제 이런 것들이 개발돼 있고 옆에 용류도 뭐 영종도에서 계속 도심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딱 공항만 있고 다른 연계적인 게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공항만 숙박을 하면 이쪽 시내 쪽으로요. 강서 쪽에 나와야 이제 되고. 이 3성급 뭐 4성급 이렇게 해서 이제 5성 말고요. 5성 비싸니까. 그렇게 해서 숙박을 하고 다시 아침만 먹고 또 서울로 갑니다. 역시나 이것도 패스만 청주를 해서 가고 그럼 청주에 내려서 연계된 예를 들어 뭐 구도심 투어라든지 청남대 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짝짝 연계가 돼야 있을 수 되는데 있죠. 청남대 투어는 일부 중국인들이 꽤 좋아합니다. 그 조어대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정도만 되고
내려서 소비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 그런 산업 거는, 뭐 예. 관광 산업 쪽으로는 그렇지만 주민들 생활적 측면에서 봐서는 공항이 활성화되는 것이 엄청 좋죠. 뭐 외국도 마음대로 나갈 수 있고 편하게 인천공항까지 안 가고 너무 불편하잖아요. 인천까지 그렇죠, 가는 그렇죠. 건. 그렇기 때문에 청주공항이 활성화되는 건 주민들한테도 상당한 뭐 산업적으로 말고도 이 생활적으로도 상당한 이득은 될 것 같아요. 16년도에 교수님 말씀대로 외국인 관광객이 61만이 61만 이용을 명. 했는데 네. 그중에 98%가 중국 예. 관광객이었다. 사실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너무 한쪽으로 몰빵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네. 청주공항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말이 국제공항이지 중국만 다닌 거니까 이거를 좀 노선을 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도에서도 저 국제 전기 노선을 확대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일본이나 뭐 블라디보스톡 뭐 이런 데도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불거졌죠. 작년 말인가 그 거점 항공사 예, 하려고 예, 신청 예. 면허 신청을 했는데 계속 지체되고 있는데 최근에 도의회 의장님도 좀 예. 사개 자치단체장 충청권 만나서 의회 의장들이 같이. 거점 항공사 유치,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그런 거를 제안을 했죠. 음. 그때 거점 항공사 문제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거점 항공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하냐 이런 데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점 항공사 유치가 청주공항 활성화에 중대한 하나의 계기가 되긴 될 것 같아요. 그걸 수치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또 나왔습니다. 2016년에 청주공항이 61만 명이었어요. 네. 중국 관광객이 중국 위주로. 예. 대구가 당시에 68만 명이었어요. 아. 큰 차이가 없었죠. 예. 근데 이제 사드 이후에 지금 청주는 작년에 다시 간신히 회복해서 31만 명 수준을 31만, 회복했어요. 절반. 2017년에 18만 명, 2018년도에 31만 명, 이제 좀 회복했어요. 아하. 근데 그 사이에 대구는 예. 티웨이 항공, 예. 예림당에서 하고 있는 티웨이 항공이 대구가 거점 공항이거든요. 오. 외국 관광객이 150만으로 늘었어요. 어머나. 저희가 이렇게 뚝 떨어져서 간신히 회복하는 사이에 불과 2년 사이에 이들은 68만이 150만으로 늘었어요. 그럼 거점 항공사가 입구업 그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거죠. 거기를 어마어마하네요. 기점으로 계속 그 노선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계류비라는 게 있어요. 저희 주차비처럼 예. 계류비 그러니까 지방 수입이 늘어나죠. 예. 주차료 수입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가디언즈라고 지금 에어로케이는 민간 여객이고 가디언즈라고 화물 수송을 지금 신청했죠. 예. 지금 보시면 휴대폰 부품이라든지 반도체는 대부분 항공으로 수출을 해요. 아. 이런 대형 SOC 사업 관련된 인프라 이런 관련된 제품들은 선박으로 많이 나가지만 반도체나 이 휴대폰 관련된 초정밀 이런 부품들은 주로 항공기로 갑니다. 그럼 우리 충북 지역이 보면 주로 그런 산업이 많거든요. 그렇죠, 반도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화물 운송의 물동량의 98%가 영종도랑 김포에서 나가요. 근데 중부권에서 한번 기업들로 보시면 운송비가 훨씬 절약되고 그다음에 그렇겠죠. 부수적인 게 또 있어요. 보세 창고가 옆에 쭉 발달을 하게 돼 있어요. 아. 이 화물이 많이 생기면 보세 창고 그에 따른 인력에 대한 어떤 일자리 그렇게 그다음에 연결이 되는구나. 보세에 대한 각종 부수적인 수입, 관세 수입 플러스 지방세 수입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 민간 여객도 중요하지만 화물 운송에 대한 이 청주 거점공항 이거 반드시 돼야 된다. 일단은 도에서는 여객과 화물 두 개 항공사, 거점 항공사가 유치된다고 그러면 그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1조 원 정도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취업 효과도 1,800명 정도 취업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일자리. 거점 항공사 문제가 아마 청주공항 활성화의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예타 면제 문제를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광주에 있는 무안공항하고 청주공항 사이에 공항이 없어요. 국제공항이. 예. 근데 이번에 예타 면제 전북이 신청한 예타 면제 사업 중에서 새만금 공항이 포함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청주 공항 발전을 위해서 뭔가 좋은 대책을 못 내놓고 지지부진한 사이에 저쪽에서 팍 터버리면 너무 치명타가 이제 등장을 한 거죠.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최대의 있는. 악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중부권 거점 공항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중부권만 거점인 게 아니라 약 550만의 우리 충청 인구만 보는 게 아니라 전북, 호남까지도 영남은 주로 이제 큰 공항이 두 개가 또 상대적으로 있었으니까요. 예. 같이 포괄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몇 년 후에는 이 호남권을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럼 그런 충남도 단점이 있는 그렇죠. 거죠. 충남도 남쪽 같은 경우는 다 새만금 공항으로 갈 확률이 높죠. 아까 이제 청주공항 오창 지역과 오송을 연계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예. 오송에서 청주공항 가는 기차 있는 거 아세요? 오송에서 KTX 오송역 내려서 청주공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오송에서 네. 청주 공항까지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 18분밖에 안 걸립니다.
역 딱 4개 씁니다. 오근장역, 저 내수 이런데 이제 저 중간에 충북선도 18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이제 강호축이 생겨서 만약에 초고속으로 가면 아마 첫 번째 정류장이 저기가 되겠죠. 청주공항. 그렇게 하면 한 뭐 3분, 4분 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연계 부분을 잘 살려야 되겠다. 정말 필요할 네. 때네요. 정말로. 다음으로 좀 짚어볼 사안은 여전히 부정적 시각이 많은 무예 얘기입니다. 이게 무예 마스터십. 야, 이게 진짜 예산 낭비냐 아니면 무예 발전이냐. 무예 마스터십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올해 2회 대회가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충주에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열리는 걸로. 네. 이시종 지사님의 고향에서 다시 이시종 지사님 참 아니 충주는 괜찮은 동네인데 우리 고향이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부정적 시각이 많단 이시종 말이에요. 지사가 주로 내세우는 게 이제 세계 올림픽처럼 이게 무예 올림픽으로 키우겠다. 세계 무예 올림픽으로 키우겠다라는 거 이렇게 포부를 밝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예 관련 산업 유발 효과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시민들은 대부분 회의적이죠. 그다음에 경제 효과에 대해서도 거의 끊임없이 연대를 하고 무예를 있죠. 이렇게 네. 이거를 전생에 이걸 못해서 그러시는 단적으로 그 지사님께서 잘 꼽는 것 중에 비유, 비교를 하시는 중에 스위스 로잔을 예를 듭니다. 맞아요. 스위스 맞아요. 로잔은 상주 인구가 18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예. 거기에 IOC 본부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로잔 같은 그런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청주, 충주를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이제 청주에서 열렸으니까. 근데 한 가지만 이제 단적으로 그 출발해서 그럼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보면 IOC가 개최하고 있는 올림픽들은 다 세계적으로 스탠다드, 다 표준화된 종목들입니다.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무예 마스터십을 할 때 각국의 특색 있는 전통 무예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카자흐스탄에, 우즈베키스탄에, 예를 들어 우루과이에 어떤 전통 무술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흥미는 한 번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르는 걸, 룰도 잘 모르고 있는데 쳐다보고 있다.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케이블 TV 이런 거 이렇게 틀어봐도 잘 안 되잖아요. 어렵죠. 그 부분에서 도저히 동렬해서 비교할 수 없는 걸 대상으로 놓고 출발을 잘못했다. 이래 대회 때도 사실 비판이 많았죠. 수준 낮은 선수들 초대한 거 하고 그다음에 관람객들 그 동원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았죠. 그리고 왜 이렇게 또 선수들은 도망을 가요? 또 와가지고 딴 근데 데로. 이시종 지사가 개인적으로 무술에 엄청나게 관심 많으세요. 저기 또 충주시장 시절에 세계 무술 축제인가 그걸 유치했잖아요. 있었죠. 그다음에 국회의원 시절은 전통문화진흥법 발의도 하셨고 현재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무술총연합회 회장도 맡고 계세요. 근데 시민들은 사실은 이 무예 마스터십에 대해서 엄청나게 회의적인데 이 개인적 취향이나 개인적 의지 이것만 갖고 너무 강행을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저희 충북 그리고 청주나 충주 없던 어떤 랜드마크가 될 만한 축제나 이벤트 그런 지역 이런 걸 만들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충북에서 내세울 만한 게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 걸 하나 랜드마크 쪽으로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사람들 이쯤 되면 어디에 뭐가 열리지 그렇죠. 하는 것들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기회비용입니다. 똑같은 돈을 다른 거에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더 효과가 있을까. 지금 이게 약 150억 원이 들어갑니다. 45억 원 국비에서 지원 나오고 105억 원은 저희 돈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요즘 젊은 사람들로 한번 보자고요. 어마어마하네요. 월드 뮤직 페스티벌 이런 거. 예. 송도 이런 데서 막 일주일씩 지금 하잖아요. 막 열광을 하고 몇십만 명이 난리를 칩니다. 그렇죠. 예. 과연 지금 무예 마스터가 그러느냐. 제 주변에 갔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인프라랑 같이 가야 되거든요. 예. 숙박이나 이런 부분들 그렇죠, 같이 그렇죠. 가야 되는데 숙박과 주변 이제 문화관광 물론 충주에는 아주 좋은 문화적인 자원들이 있습니다. 수안보도 있고 여러 자원들이 있어서 저희가 홍보하고 하는 건 좋아요. 숫자도 올해 이제 제가 계획하는 게 100개국에 약 4천여 명이 올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충주에서 그런 걸 지금 소화할 만큼의 그런 숙박이라든지 연계된 인프라들이 잘 돼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조금 아쉽죠. 그 돈을 똑같은 돈 150억 원을 우리가 한번 다른 아이디어로 다르게 썼을 때 요것과 이제 저울질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사실 말씀하십시오. 100억 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지금 기회비용이라는 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100억 원이 왜 큰 돈이야? 엄청난 아니, 돈이. 도 사업 중에서는 그렇게 큰 거는 아닙니다. 그래요? 다음 요즘 최근에 근데 이시종 지사님 측에서 좀 탄력을 좀 받으셨죠. 인도네시아의 그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가 또 만들어졌고, 3회 대회를 거기서 한다고. 방기문 명예 대회장을 대회장. 유축하셔서 좀 탄력을 좀 받으시는 것 같아요. 다시 또. 제가 송년회 자리에서 이제 반 총장님을 뵀는데 반 총장님께서 이제 인사말로 저희 출향 인사들 충북 출신 분들과의 송년회에서 내가 그 무예 마스터십
대회장 위촉. 대회장으로 가게 됐다 했는데 뒤에서 어르신들이 미리 수근수근 하셨어요. 기자가 이렇게 쓴 게 있어서 또 소개하실- 신랄하게 아주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 반 총장님 행보에 대해서 박경국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김모 씨 그 인터뷰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반 총장이 명예 대회장으로 위촉된 것 관련해서 무해 마스터십에 대한 도민 여론이나 민심에 대한 파악이나 해보고 저런 자리를 맡으셨는지 궁금하다. 뭐 맡을 자리가 없다고 저런 걸 맡았는지 참 한심하다.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비판을 그거를 하더라고요. 있는 걸 다 인용하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간추려서 좋은 말로 아니 어쨌든 간에 대회의 흥행을 위해서 반 전 총장님을 이렇게 이제 대회 명예 대회장으로 이렇게 모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고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 지금 이렇게 뭐 지난한 어떤 논란과 그 논의들이 네. 나중에 이제 만약에 무예 마스터십 대회가 막그 성황을 하고 흥행을 하면은 참 좋은 상황인데 과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회 비용 같은 거 따져봤을 때 괜찮은 거냐? 그러니까 기회비용도 있지만 또 요즘은 중요한 것이 기업들도 요즘은 옛날에는 이윤국 대화가 지상과제였지만 지금은 물어보면 전부 영속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아하. 원칙이 죽지 않는 거, 예, 계속하는 거. 예. 그럼 영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영속성이 되려면 두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도민 시민들의 어떤 의사의 합치 누구나 되는 거. 그다음에 어떤 경제적 효과에서 분명히 플러스가 되는 거. 기타 그다음에 정무적 판단. 지역적 연관성도 좀 있어야 그렇죠.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맞물리는데 그런 면에서 과연 영속성이 있을 거냐. 혹자들은 벌써 출발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요번에 이제 명예대회장으로 반기문 총장님, 예. 그다음에 대회장으로 조정원 태권도협회 그 이사장님을 총재, 모셨는데 예, 총재를 예. 모셨는데 예. 우리가 태권도 공원도 뺏겼잖아요. 그럼 출발해서 우리 국기인 태권도를 강조해서 서로 각 나라의 국기들이 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잘 모르는 국기들이 오는 그렇죠. 건데 우리 것도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갖지를 못했었는데 과연 이게 맞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오늘 솔로몬의 지혜를 좀 찾겠다고 시작을 한 게 비판이나 비평은 없죠. 몇 개 솔루션 냈잖아요. 했나요? 한참 얘기가 많은데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도민들의 의견을 좀 결집해서 모두가 좀 행복했으면 충북도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2019년이 지나가는 즈음에서는 오늘 좀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난제들이 좀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면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오늘의 리얼토크 한 판의 한 줄 평가 끝내기 한 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뭔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준비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자성어 아전 인수. 아전 인수. 예, 옛날 농경 시대 나왔겠죠. 남의 물에 이제 물을 끌어서 자기 되는 해석까지 건데. 안 쓰셔도 되는데. 해석은 일부러 썼습니다. 우리 작가님을 몰랐어. 저는 예. 2번처럼 예. 억지로 자기에게 이롭도록 꾀함을 이렇게 하지 말고 1번처럼 됐으면 좋겠다. 진짜 우리 지역에 진짜 실질적 이익이 됐으면 좋겠다. 아전인수로 억지로 우리한테 이런 게 이익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몇 가지 사업들 어느 지역들 얘기했지만 억지 주장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이득이 되도록 좋은 의미의 아전인수가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겉만 번지르하고 속이 빈 거를 속빈 강정이라고 비유하잖아요. 예. 저는 속빈 청주라고 하고 싶어요. 속빈 청주. 사실은 오송역이나 청주공항, 이 청주나 충북 지역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정부가 준 거예요. 예. 우리 도민들이 엄청나게 그 열정을 모아서 그렇죠, 정부에서 그렇죠. 얻어낸 건데 예. 그간 단체장들이 여기 너무 무관심하고 방기를 해버리니까는 지금 같은 사태가 일어난 거거든요. 무해 마스터십 때는 우리 지역과 별로 연관도 없는데 우리 도지사님의 그런 개인적 의지, 개인적 정서로다 강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과연 이렇게 좋은 혹이, 좋은 뭐 계기가 너무 겉만 있고 속을 계속 변화갔던 것 같아요. 단체장들의 일부 잘못으로. 그 때문에 속빈 청주가 되지 않나 그렇고 싶어요. 흐린 탁주에서 속빈 청주로. 단증 있으시대잖아요. 명예 단증 있으시대. 예.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결론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어봤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지혜들이 좋은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질지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토크 한판!